기계식 스위치는 크게 클릭, 넌클릭, 리니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거운 키압의 리니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키감은 조금 심심하지만 깔끔한 타건감과 사운드가 매력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리니어 스위치는 적축이라고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일부 매니아들에게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흑축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적축과 흑축 사이, 그 중간의 기압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리니어 스위치, 게이트론 황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체리 유사 스위치로 알려진 게이트론 스위치는 오테뮤나 카일 스위치처럼 소위 보급형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던 기계식 스위치들의 빈틈을 공략하고 있는 독특한 스위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축, 녹축, 황축 등이 알려져 있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저소음 갈축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이트론 황축은 체리 적축과 흑축 중간의 키압이라는 독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적축은 다소 심심하고 흑축은 조금 부담스러운 사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LED가 투과되는 투명 뚜껑과 타건감을 살린 우유 뚜껑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타건에 사용해본 모델은 콕스 블랙펄 다이킷 블랙 모델이며, 장착된 스위치는 게이트론 황축입니다. 윤활을 하지 않은 순정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적축보다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체리 적축과 비슷한 키감이었지만, 슬라이더의 움직임과 스프링 소음이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체리 흑축과 비교해보자면 확실히 가볍습니다. 적축이 1, 흑축이 10이라면 황축은 3에서 4 정도라고 느껴지네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흑축은 윤활이 된 상태라서 정확한 비교가 어려우니 황축도 윤활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하단에 있는 4개의 고정 다리를 들어 올리면 손쉽게 하우징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게이트론 황축의 키압은 50g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프링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약 55g 정도라고 느껴집니다. 게이트론 스위치의 투명 뚜껑은 조금 거슬리는 소리를 들려주는 편이라 검은색 뚜껑이나 우유색 뚜껑으로 변경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윤활을 하고 마음에 든다면 뚜껑도 교체할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활을 극소량하는 편입니다. 한번 윤활을 하면 세척이 어렵고 키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겨우 이 정도 하려고 이 고생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조금씩만 윤활제를 발라주는 편입니다. 스프링은 크라이톡스 105, 슬라이더와 하우징은 크라이톡스 믹스로 윤활했습니다. 분해한 스위치는 유격이 발생할 수 있어서 TX 필름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아주 조금 윤활을 했을 뿐인데 키감과 소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체리 스위치에 비해 윤활 전후의 차이가 조금 심한 것 같네요. 흑축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가볍고 경쾌합니다. 게이트론 투명 뚜껑에 가벼운 소음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소각소각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뚜껑을 교체하고 다시 사용해봐야겠습니다. 리니어와 잘 어울리는 알루미늄 키보드에 SA 키캡으로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들려주진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함께 사용한 모델은 도미키와 엠스톤이 콜라보로 출시한 쇼콜라 SA 키캡입니다.
키캡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많은 부분이라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흔히 목탁 소리라고 부르는 리니어와 SA 키캡 조합 특유의 매력은 그대로 들렸습니다. 게이트론 황축은 적축과 흑축 사이라는 꽤 그럴싸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축보다 아주 조금 무거운 느낌의 리니어 스위치라고 느껴졌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검은색 뚜껑의 체리 리니어 스위치보다 거슬리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기대한 것보다는 다소 아쉬운 느낌이 많았는데요. 스위치를 직접 커스텀할 수 있다면 따로 변압 스프링을 구매하지 않고도 좋은 소리의 리니어 스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영상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보키였습니다.